안녕하세요. 한혜솔입니다. 5월 20일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결국 무역 전쟁이 장기전에 돌입했습니다. 미국이 화웨이와의 거래를 사실상 금지한 뒤 중국의 반발로 다음 무역 협상 일정에 대한 논의가 중단된 겁니다. 지난 15일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를 겨냥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중국이 일정 논의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건데, 행정명령은 미국의 정보통신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죠. 이후 미 상무부는 화웨이와 70개 계열사가 포함된 거래 제한 기업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 명단에 오른 외국 기업들은 앞으로 미국 기업과 거래를 할 때 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죠. 이에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협상이 의미가 있으려면 반드시 성의를 보여야 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라고 미국을 비판했고요. 상무부 대변인도 미국의 가해 행위로 무역 협상이 무산됐다고 주장하면서 양국 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측은 미국이 약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대해 추가로 관세 인상을 추진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보복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인데요. 그럼에도 미국이 중국에 양보하는 모양새를 갖출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트럼프가 측근들에게 대중 무역 전쟁에 물러설 의사가 전혀 없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고 하고요. 베이징과의 대결이 그의 정치적 지지층으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는 만큼 중국과 정면으로 맞서는 강인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고수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당초 미중 양국은 상호 관세 폭탄이 발동되기 전인 이달 말까지 무역 협상을 타결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은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전격 인상했죠. 이에 맞서 중국 정부도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최대 25%의 보복 관세를 물렸습니다. 다만 양국은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해 실제 관세 부과 시점까지 시차를 뒀죠. 미국은 10일 자정 이후 중국산 상품을 선적한 배가 미국에 도착하기 시작하는 이달 말, 그리고 중국은 다음 달 1일을 관세 적용 시점으로 정했거든요. 그런데 또 화웨이 사태가 터진 겁니다. 이 사태로 미중 간 협상 일정 조율이 중단됨에 따라 이달 말까지 협상을 마무리 짓기는 쉽지 않아졌습니다. 결국 관세 폭탄 발동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중국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고요. 과연 우리가 입을 피해는 어느 정도가 되느냐 하면, 국제무역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출이 0.14% 줄어들어서 8억 7천만 달러, 약 1조 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주식시장은 불안한 장세를 이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국내 증시가 부진한 데는 이 교착 상태에 빠진 무역 협상도 문제지만 계속해서 높아지는 원달러 환율도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상승이 이어지면서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차손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외국인의 발길을 돌리려면 원화의 강세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4월 중순까지만 해도 원화 홀로 약세를 보였는데, 이후에는 신흥국 통화, 특히 위안화의 약세가 함께 나타나고 있어서 아무래도 신흥국 통화 전체적으로 강세 전환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외국인의 매도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좀 이러나 저러나 국내 증시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데, 이번 주도 지지부진한 흐름 속에서 종목별 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 이슈와 특징주들을 더 꼼꼼히 체크해 봐야 하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네, 바로 골판지입니다. 골판지 업종은 사실 대표적인 저퍼 종목 중 하나죠. 주가 수익 비율인 퍼가 3에서 5배 수준에 머물러 있는 업종인데요. 해외 골판지 업계의 현재 퍼는 10배에서 15배 수준에 이르거든요. 국내 골판지 종목들이 굉장히 저평가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혹시나 퍼의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퍼는 Price Earning Ratio, 주가 수익 비율을 말하는데 이 주식의 현재 가격을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이 되고요. 그래서 이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 대비 주가가 비싼 편인지 아니면 싼 편인지를 가늠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사용됩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저평가된 골판지 업계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리서치 RM에서 작성한 보고서 토대로 핵심 내용만 지금부터 전해드릴게요. 우선 골판지 업계는 2018년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가 매우 낮은 수준이고요. 1분기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실적 성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2분기에는 1분기 수준 이상의 영업이익률 달성이 기대되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이 환경 규제를 강하게 하면서 폐지 수입량을 확 줄였어요. 그래서 중국에 수출될 물량이 국내에 남아돌면서 폐지 가격이 급락했죠. 그런데 폐지는 골판지의 원재료잖아요.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인 거고요. 반면 온라인 쇼핑 증가로 택배박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골판지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골판지 업계에는 아주 우호적인 시장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거죠. 게다가 테림 포장 매각과 정부의 환경 규제 강화 이슈도 있습니다. 우선 전 세계적인 플라스틱 제로 캠페인,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30%에 불과한 반면 골판지 재활용률은 90%가 넘어서 친환경 포장으로 이미 주목받고 있고요. 비닐봉투 사용 금지로 인해 대체제로서 골판지의 수요가 더 커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보고서의 영향인지 골판지 제조 관련 종목들이 대부분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양제지가 16%대 상승폭 보여주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삼보판지와 신대양제지, 대형포장, 아세아제지 등 모두 같이 올라주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요.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 승인입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이 지난달 30일 자산 점검을 위해 북한 방문을 신청했는데요. 정부가 지난 17일 이를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북 승인은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된 2016년 2월 이후 3년 만에 처음인데요. 입주 기업인들이 북측에 놓고 온 시설 등 점검이 필요하다며 박근혜 정부에서 3차례,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6차례나 방북을 신청했거든요. 하지만 번번이 허가를 받지 못하다가 이번 9번째 신청에서 드디어 승낙을 받아낸 겁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다음 달 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 전해지면서 신원과 인디에프, 제형솔로텍, JST나 좋은 사람들까지 오늘 개성공단 관련주들 일제히 오름세입니다. 네, 다음 세 번째 키워드는 유시민 정계 복귀 기대감입니다. 이재명 테마주에 이어서 오늘은 유시민 테마주가 날립니다. 시장이 어려울 때 꼭 이렇게 정치 테마주가 강하게 움직이곤 하는데요. 유시민 관련주는 왜 급등하는가 이유를 찾아보니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 18일 열린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시민문화제에서 문 대통령의 측근으로 불리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토크 콘서트를 하는 도중에 여러 차례 정계 복귀 요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유 이사장은 원래 자기 머리는 못 깎는다라며 우회적으로 거절의 뜻을 내비쳤는데 일각에서는 이를 복귀에 대한 여지를 남기는 발언으로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글쎄요, 해석하기 나름인지는 모르겠지만 정계 복귀에 대한 기대감에 주식들이 반짝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유시민 테마주로는 보혜양조와 창해 에탄올이 꼽히죠. 유 이사장이 보혜양조에서 사회 이사를 맡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보혜양조와 계열사인 청해 에탄올까지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유시민 씨는 작년에도 이 유시민 테마주에 대해 그거 다 사기라면서 제가 선거에 나갈 것도 아닌데 자기들끼리 돈 갖고 장난치는 거다라고 말한 적이 있거든요. 저도 매우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 전해드렸고요. 금요일에도 얘기했듯이 정치 테마주에는 아주 신중하고 조심히 접근하셔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네, 다음으로 마지막 네 번째 키워드는
미국의 수입차 관세부과 연기 결정입니다. 미국 행정부가 현지 시간으로 17일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을 최대 180일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종 발표를 통해 유럽연합과 일본이 재협상 대상임을 언급하면서 한국과 멕시코 등은 한 발 비껴갔다는 평가입니다. 만약 6개월 이후에 관세 부과가 전면 폐기된다면 한국 자동차 산업은 최소 현재와 동일한 조건인 거고요. 일본과 유럽에만 관세가 부과된다면 한국 자동차 업계는 오히려 경쟁 환경에서 유리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러한 판단에 오늘 현대차와 기아차 동반 상승세고요. 특히 현대차의 경우에는 무려 13거래일 만에 상승세입니다. 현대모비스와 현대위아도 동반 상승하고 있네요. 네, 오늘 시장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내일 다시 만나요.